요즘 기술업계에서 이 회사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이 회사가 AI 시대의 절대 지왕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 80%.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지금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GPU라는 칩이 있잖아요. 그 시장의 80%를 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가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회사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젠슨 황 CEO가 있습니다. 그의 비전, 그리고 정말 모든 걸 건 과감한 베팅이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작은 반도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AI 시대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우리가 아는 그 거대 기업들 바로 옆에 엔비디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3조 달러에 육박해요. 이젠 뭐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된 거죠.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AI를 노렸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의 시작은 의외의 곳이었어요. 바로 비디오 게임이었죠. 어떻게 픽셀을 그리던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지능을 만들게 됐는지 그 우연 같았던 발견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시간을 거슬러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엔지니어 3명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작은 회사. 이때만 해도 이 회사가 훗날 세상을 뒤흔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당시에 엔비디아가 만들던 건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였어요. 다들 아시죠? 게임할 때 화면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요. 원래 목적은 오직 하나, 3D 게임 그래픽을 더 빠르고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수천 개의 간단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비율을 보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컴퓨터의 뇌라고 불리는 CPU는요, 아주 똑똑한 관리자 한 명 같은 겁니다. 복잡한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죠. 반면에 GPU는 뭐랄까 인턴 군단 같아요. 수만 명이 간단한 작업을 그냥 한꺼번에 쫙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일이 바로 이런 방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수억 개의 단순 계산을 동시에 해야 했거든요. 게임하려고 만든 기술이 의도치 않게 AI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 순간이었죠.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났냐고요? 무려 100배입니다, 100배. 이건 그냥 조금 더 좋아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말 그대로 혁명이었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위한 칩이 AI의 운명을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그냥 칩만 잘 만들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경쟁사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2006년에 엔비디아는 개발자들이 자기네 GPU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래밍 도구를 공짜로 풀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였죠. 2012년에 AI 연구에 이게 쓰이면서 대박이 났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전부 쿠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개발자들은 이미 익숙한 쿠다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쟁자들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 즉 기술적 해자가 된 겁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쿠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고, 둘째, 이걸 공짜로 풀어서 개발자들을 끌어모으고, 셋째, 그렇게 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경쟁자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죠. 정말 10년 이상을 내다본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기업의 성공담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확장됩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그냥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각 나라의 미래,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챗 GPT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건 마치 19세기에 금광이 발견된 것과 같았어요.
AI라는 새로운 금을 캐려고 전 세계가 골드러시에 뛰어든 거죠.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들 때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이었죠. 엔비디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GPU라는 디지털 곡괭이를 독점 공급하면서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했고 회사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러면서 Sovereign AI, 우리말로는 AI 주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AI 기술을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데이터를 지키고 우리 힘으로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인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너도 나도 엔비디아 GPU를 사들여서 자체 AI 인프라를 짓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젠슨 황 CEO가 직접 발표했죠. 한국의 AI 미래를 위해 GPU를 자그마치 26만 개나 공급하겠다고요. 26만 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럼 이 26만 개의 GPU는 다 어디에 쓰일까요? 공공부문에서는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우리만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요. 민간에서는 삼성, SK, 네이버 같은 대표 기업들이 제조업, 통신, 서비스 각 분야에 딱 맞는 AI를 만드는 데 투입됩니다. 이건 그냥 칩을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기술 생태계의 판을 바꾸는 엄청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젠슨 황. 그는 과연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의 비전은 단순히 칩을 많이 파는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가 내세운 핵심 개념이 바로 AI 팩토리, 즉 인공지능 공장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그냥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원료 삼아 지능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24시간 내내 찍어내는 공장이 된다는 거죠.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버리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AI 공장이 만들어낼 결과물 중에 정말 SF 영화 같은 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실의 공장, 건물, 심지어 도시 전체를 가상세계에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지.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전에 가상세계에서 모든 위험과 비용 없이 완벽한 답을 찾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젠슨 황은 절대 현재에 안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경쟁자들이 간신히 따라올 만하면 스스로 더 엄청난 신제품을 내놓아서 기존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려요. 끊임없이 혁신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격차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벌려나가는 거죠. 결국 젠슨 황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합니다. AI는 이제 모든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기반 인프라다. 이건요, AI가 그냥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과거의 전기나 인터넷처럼 미래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회사가 우리 모두가 살아갈 AI 시대의 거대한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에서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